안녕하세요. 비트쌤입니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대비를 위해서 과천유고 기출문제를 풀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1차 풀이는 해드렸는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재차 풀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부터 풀이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1번은 x의 제곱의 개수하고 x의 제곱의 개수를 알아내서 x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x 제곱의 개수는 다음 같죠. a와 b와 3의 합이 바로 x 제곱의 개수 6이 되는 거니까 a와 b의 합은 3이 되는 거죠. 그럼 x의 1차항의 개수는 다음 같죠. a, b, 그 다음에 3b, 그 다음에 3a 뭐 이런 식이 될 테고요. 얘가 11이라고 얘기한 거지. 따라서 a, b의 3 곱하기 얘가 a 플러스 b가 11이 되니까 a 플러스 b가 3이죠. a, b는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따라서 a 3승 b 3승은 a 플러스 b의 3승 마이너스 3ab가 되니까 a 플러스 b 따라서 3의 3승 27 마이너스 얘가 6, 3, 18 되나요? 그러면 이거 9가 정답이 되겠네. 그래서 보기 1번. 문제 2번이 나왔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조건이 하나 나오고 나서 다음에 결과를 물어보는 문제 들을 때는 조건을 잘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돼. 특히 이제 요 결과식을 보니까 요 b분의 a하고 a분의 b가 서로 역수관계의 숫자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요식을 잘 관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먼저 했고요. a제곱 b제곱이 ab니까 양변을 ab로 우선 나눠줘 보죠. 그러면 여기가 a b분의 a제곱 b제곱이 됐고 이쪽은 ab로 나눴으니까 1이 되겠죠. 그런데 이쪽 1이 됐고 이 식을 잠깐 보시면 a분의 b하고 b분의 a를 만약에 우리가 더했을 때 이 값을 통분한 식이 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사실은 이런 내용을 알려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따라서 선생님은 여기에서 이대로 분수 형태의 식을 계속 갖고 가기 귀찮으니까 요 a분의 b 있죠. 얘를 x로 치환할게. 그러면 얘가 x가 되고 역수니까 x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양변 x 곱하면 x제곱 플러스 1은 x가 되는 거지. 따라서 많이 보던 식이 나와요. 얘가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단 말이야. 그러므로 얘가 나오니까 이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얘기지.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했던 얘는 x의 3승 여기다 x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하잖아요. 그러면 식은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되고 x의 3승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죠. 자, 그럼 구해달라고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x의 이 식이요. 이 식을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요 앞에 식 요거부터 정리할게. x의 16승 플러스 x의 16승분의 1이구나로 생각했죠. 그랬더니 x의 16승만 잠깐 정리해 보시면 x의 15승 곱하기 x잖아. x의 3승에 5승 곱하기 x야. 즉 마이너스 x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 얘는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 값과 보가 반대. 답은 마이너스 1. 보기 1번이 정답이구나 라고 알 수 있었다. 자, 2번 풀이해드렸고요. 3번이죠. 세 실수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의 결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라는 얘기는 간단히 이거는 x-2 y-2 그 다음에 z-2가 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적어도 하나는 2다 라는 얘기는 얘가 2거나 y가 2거나 z가 2다 라고 얘기한 것과 같은 얘기가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해 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학교 시험으로 볼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문제의 조건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게. 선생님이 가해서 적어도 하나는 2다 하니까 x가 2일 때 또 이 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어넣어 봤죠. x에다 2를 대입해 보니까 다음과 같이 됐고요. 우변은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2y, 2yz. x에다 2를 집어넣으니까 4z이 되죠. 그럼 이쪽은 2y죠. 2y 플러스 4z. 이쪽은 2y, 2yz, 4z이 됐죠. 그러므로 이제 4z, 4z, 2y, 2y 없어지고요. 그러므로 2yz이 몇이 돼? 4라고 하네. 그럼 yz는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자, 그래서 x가 2일 때 yz도 2가 돼서 xyz 곱한 게 4예요. 그죠? 따라서 10 곱하기 xyz이 몇이니? 라고 했으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40. 2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문제였었다. 이제 4번 문제를 볼게.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fx를 뭐로 나눴어?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어요. 그럼 q1x. 나머지는 2x 플러스 4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이죠. 두 번째 식은 이제 x-1로 나눌 때 나머지는 2다 그랬으니까 뭐 쓰자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목숨 q2x. 나머지는 2다. 또 특별히 이거는 인수정리나 나머지 정리 공부할 때 많이 하셨죠? F1이다 라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fx가 다른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아까 요 나눴던 요식과 요식의 곱으로 나눠요. 그러면 fx는 뭐가 됩니까? x제곱 플러스 1하고 x-1로 나눴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차 식이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첫 번째 들여다봐야 될 케이스는 다음과 같지? 요식이죠.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예요? 2x 플러스 4예요. 그러면 요식이나 똑같은 식이니까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여야 되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 얘로 나눈 건 딱 떨어졌고, 그럼 얘로 나눈 얘가, 즉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얘가 나머지가, 좀만 다시 쓸게. 글씨가 이쁘지 않아서. 얘가 a의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2차식이니까 얘로 나눠지잖아. 그 다음 나머지가 반드시 얘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식이. 따라서 fx는 이렇게 된 거죠.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얘는 몫이 얘가 돼서 딱 떨어졌고 요 뒤에 부분 2차식은 다음과 같아졌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여기에 a도 몰라 b도 몰라 c도 몰라 했는데 요 나머지가 얘니까 우리 뭐만 구하면 되냐면 요 a만 구하면 되는 거가 됐거든. 자, 이제 a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어느 걸로 구하죠? 그쵸.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내용이 나오지 요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1일 때의 값이죠. 1 들어가면 요 식 때문에 이 전체는 0이 되고요. 1 들어가면 2a, 1 들어가면 6이 되는데 이때 나머지가 2가 됐다고 하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4. a는 뭐가 돼?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나머지 여기에다가 여기 아니죠. 요 밑에 식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겠다. 그죠? 요 식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뭐를? a가 마이너스 2를. 그러면 따라서 나머지 2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에 2x 플러스 4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되겠지. 거기에 해당하는 답은 보기 3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로 가볼까요? 5번 문제를 볼게요. 자, 5번은 함수 fx가 3차식인데요. 이게 p가 미지수로 나와 있고 a, b, c일 때 0이다 라는 얘기를 했네. 그럼 fx는 x의 3승 플러스 px의 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6은 x-a, x-b, x-c와 같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전개를 해서 비교해 보셔도 되고
x의 3승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x의 제곱 ab, bc, ca, x 마이너스 abc네요. 자, 그런데 abc는 정수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abc의 곱이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개 곱한 거 얘네들은 11이라고 얘기하네요. abc, bc, ca 곱한 건 11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선생님 보니까 6이 되려면 116도 있겠죠. 116도 있는데 116 예를 들어서 2, 2, 3 1, 2, 3 1, 2, 3도 있겠다. 그지? 그런데 얘 부호가 플러스인 걸로 봐서는 뭐 여기에 음수가 들어가거나 마이너스가 두 개 들어가도 되나? 그러네. 두 개 들어가도 되긴 하네. 그래도 10이 나오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는 만약에 11 곱하면 16, 61 얘는 뭐 가능성이 없죠. 뭐 빼도 1만 마이너스 이것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게 됐고 1, 2, 3은요. 곱하면 얘가 2가 되고 얘가 6 되고 3 되니까 11 되는 게 맞네. 끝났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내용을 갖고 P가 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P는 이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A, B, C의 합을 얘기하는 거니까 P는 몇이에요? 1, 2, 3 더하면 6이죠 뭐. 아, 6일 때의 값을 계산해 달라고 얘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F6 집어넣죠. P도 6인데 fx 완성하고 나갈까? fx는 x의 3승 p가 6이니까 6x의 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6이고요. 6 집어넣어 볼게. 6의 3승 여기다 집어넣으면 6의 3승 되네. 66 빼기 6이야. 얘는 없어지고 그냥 60. 그래서 결과적으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6번을 볼게요. 별건 아닌데 학생들이 많이 속을 것 같아요. 선생님 보면 좀 최고차항의 x의 7차항의 개수 h는 미리 알고 있는 숫자예요. 몇이에요? 1이 될 수밖에 없죠.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서 3a7이라고 그랬으니까 선생님 보기에는 2h를 앞으로 보내고 a7, a6 해서 A5 따라랑 A1, A0 해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x에다 모든 개수의 총합이잖아. 상수항 포함. 그럼 요거는 따로 계산할 수 있죠. x가 1일 때의 값이죠. 10일 때. 그러니까 얘는 2의 7승이 되죠. 여기 x에다 1 집어넣으면 2의 7승이 되죠. A7이라는 거 얘가 1인 건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2 플러스 2의 7승이에요. 그러니까 2 플러스 128 130. 보기 4번이 정답이었구나.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 선생님 수업 시간에 풀었던 흔적이 있어서 잠깐 지워내고 갑자기 영상이 싹 바뀌었죠. 7번 극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좀 낯설어 하거나 계산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문제도 좋죠. 왜 좋다라고 선생님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문제를 풀기 전에 관계를 보세요. 24분의 11, 24분의 13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24분의 11이나 24분의 13은 어떤 관계의 수냐면 더하면 1이 되는 수구나 라는 겁니다. 따라서 요 값을 선생님은 A라 놓고요. 당연히 요 값은 선생님 뭐라 놓을까? B라 놓을게요. 그러면 결국에 문제에서는 A의 3승 마이너스 플러스 B의 3승 마이너스 1을 계산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1이 1. 자, 그런데 우리는 알게 된 게 A와 B와의 합이 1인 걸 알게 됐으니까 너무 쉬워졌죠. A의 3승 B의 3승 마이너스 1은 A 플러스 B의 3승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빼기 1이 되더라는 거야. 그럼 A 플러스 B가 1이니까 얘는 1이고 얘가 1이니까 마이너스 3AB고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다 없어져서 결국에 마이너스 3 곱하기 AB가 이 문제의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24분의 11 곱하기 24분의 13이 되죠. 그래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죠. 뭐 3하고 곱하면 3, 8이 24 마이너스 4, 8, 32 2, 8이 16, 192 11 곱하기 14며 130에 13 더해야 되죠. 14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92분의 143 7번의 정답은 5번이죠. 네. 자, 그런데 아까도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드렸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이 관계를 잘 생각해라. 선생님이 아까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도 이런 관계 합해서 1이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요거 있었죠. 이 문제에서 얘와 얘가 무슨 관계의 수다? 역수네. 그죠? A분의 B, B분의 A. 그래서 요 내용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 관계로 문제를 풀어주자 라고 하면서 치환한 문제로 풀었던 걸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는 복수 Z가 다음과 같을 때 Z의 제곱이 음수가 되는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 엄청 중요한 내용이죠. Z의 제곱이 왜 이러죠? Z의 제곱이 뭐가 된대? 음의 실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Z가 순호수란 얘기예요. Z가 보다 순허수이면 Z의 제곱은 음의 실수가 돼요. 이 정도 내용은 알고 계셔야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개념을 알고 있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Z를 봤죠. Z가 순호수여야 되는구나. 그럼 여기가 X 이제 실수 부분을 따로 묶어 주시고요. 허수 부분을 묶어 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호수라는 거는 얘는 0이 되고 얘는 0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0이 되고 얘는 0이 안 돼야 돼. 그래서 정리해 보면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이 됐거든요. 그럼 따라서 얘는 0이 안 돼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2면 안 되고 얘는 2거나 마이너스 3이어야 되거든. 근데 x가 2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잖아. 안 되는 거지. 따라서 x는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3이어야겠구나 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복수 z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i 하니까 얘가 뭐가 됐냐면 10i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x의 값을 a라 하자 그랬으니까 a는 지금 마이너스 3이죠. a의 값 2를 얘기하는 거라서 a는 마이너스 3. z의 제곱을 b라 할 때 이거 제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100이 되잖아. 그래서 얘하고 얘를 곱해달라고 얘기한 거네.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100이고요.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 300이 되겠네. 보기 5번이 정답이네요. 자, 8번의 보기 문제 풀이해드렸고 9번으로 가볼게. 9번에는 0이 아닌 내 실수 A, B, C, D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1번의 얘기 먼저 볼까요?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하면 루트 AB가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는 얘기는 0이 아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A 0보다 적고 B 0보다 적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C분의 D는 마이너스로 묶어줬다는 거야. 요거는 이제 2번의 식이라 할게. 여긴 2번. 2번 식은 C는 0보다 적어야 되고요. D는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자, 다음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절대값 A 플러스 B 주어진 식 바로 갈게. 절대값 A 플러스 B 어때요? 둘 다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붙어서 나와야 되고요. C 마이너스 D인데 C 음수인데 D 양수인데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얘도 음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돼요. 자, A 플러스 C A가 뭐야? 음수고 C도 음수잖아. 그럼 이건 음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니까 플러스로 이렇게 정리됐고요. B는 애시당초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b가 됐겠지. 자, 볼까요? a 마이너스 a로 나오죠? a 없어지고 마이너스 c 플러스 c 없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b 없어지고요. d밖에 없네. 그래서 D 보기 4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9번 정리해 드렸고요. 10번 볼게요. 중하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이 이 문제를 잘 못 풀어요. 선생님 보면 좀 답답한데 방정식에서의 두근이 뭐예요? 이 방정식, 이 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한 거잖아. 그러니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7이 뭐가 되냐면 0이란 얘기예요. 되게 비슷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7은 여기 중에 알파 하나만 저쪽으로 넘겨주면 되잖아요. 여기서 알파 하나만 이쪽으로 넘겨주면 얘가 되거든. 패턴은 똑같으니까 베타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거고, 그럼 주어진 식은 선생님하고 여러분 볼 때 밑에 거 알파고 여기 2베타가 된 거고요. 여기 밑에 거는 베타고 여기는 2알파가 된 거야. 그래서 알파 베타 곱한 거분에 뭐 이렇게 제곱하니까 2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문제의 결과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자, 그러면 마무리 할게요. 이 식에서 알파 베타의 합은 몇이 되나 그랬더니 6이잖아요. 알파의 베타의 곱은 7이고요. 따라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6, 6이 36, 7이 14, 그러면 22가 되나?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곱은 7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얘가 22고, 그러면 44가 되겠네? 7분의 44? 보기 5번에 정답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문제 11번으로 갈게. 2차식인데 K값에 관계없이 중근 가는데요. 판별식이죠 뭐. 그러니까 이 식을 잘 정리는 해주셔야 돼. 자, 이 식을 잘 정리해서 봅시다. 먼저 2차가 이거고요. 1차가 이만큼 있고요. 상수항이 이거예요. 되게 복잡한 듯 하지만 간단히 보면 3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고 크게 4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k 그 다음에 플러스 ax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에 해당하는 값이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이거 가로쳐 버릴게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k값에 관계없이 중근 갔는데요. 판별식 0이죠. 4분의 d 짝수식 쓰는 게 좋죠. 2k 플러스 a의 전체 단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이렇게 됐고요. 이 값은 반드시 0이어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k값에 관계없이. 그죠? 따라서 정리해 볼게. 4k 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a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뭐 그대로 집어넣어 볼까?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b. 오예 이렇게 없어졌어요.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여기 4a 있고요. 여기 플러스 4k 나오니까 4 이렇게 놓고 k 묶어주면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4b k가 없는 거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 얘는 몇이어야 돼? k값에 관계없으려면 얘가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거든요. a는 마이너스 1이네. 그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나왔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1 마이너스 4b가 0이어야 되거든. 그럼 4b가 1이니까 b는 4분의 1이 되겠죠. 아, b는 4분의 1,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구나. 잠깐만요. 선생님이 밑에 식하고 또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올릴게요. 예. 자, 그래서 a와 b를 곱했대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보기 2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그죠? 11번에는 보기 2번, 12번으로 갑니다. 12번은 직선 y는 x-k하고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하는 최대의 정수를 k, 최대 정수 k를 a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내용이 나오죠. 이만큼이 하나 나와서 여기에 식을 하나 풀어줘야 되네. 자, 둘이 만났는데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럴까? 이걸 또 1번이라고 선생님 이름 붙이고 풀어야 될 것 같아요. 1번
만났다 그러면 교점이니까 x 플러스 2x 플러스 7이라고 누가 만난 거야? x 마이너스 k가. 그것도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그래서 k 플러스 7이라 쓸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판별식 구해봐야지. 1 마이너스 4 곱하기 k 플러스 7. 얘가 두 점에서 만나니까 0보다 커야 되죠. 서로 다른 두 점. 마이너스 4k가 됐고 마이너스 4, 7이 28. 그러면 플러스 27로 넘어가나? 이렇게 되겠네. 4, 7, 28. 마이너스 28. 맞죠? 그럼 따라서 K가 어떤 값을 갖나 그랬더니 좀 밑으로 더 내려가자. K는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면서 마이너스 4분의 27보다 적거나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4, 6, 24, 4, 7, 20, 4, 6, 24니까 마이너스 6점 얼마가 되겠네. 그러면 얘보다 적은 최대의 정수. 그걸 A라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지. 그죠? 마이너스 6점 몇보다 적은 최대의 정수는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내용 한번 또 볼까요? 직선 y-x와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만나지 않도록.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지금 요번에는 얘하고 왜 그러죠? 얘하고 얘가 만나지 않도록 하라고 그러네. 그러면 또 풀어봅시다. 만나지 않는다는 건 x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만나는 값을 구할 때 얘가 같아야 되는 건데 같은 게 없다는 얘기고요. 그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해가 없다는 얘기고요. 해가 없다는 얘기는 판별식 0보다 적다는 얘기죠. 판별식은 1 마이너스 4 곱하기 k 마이너스 1인데 해가 없어서 0보다 적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4k 저쪽으로 넘겨줄게요. 오른쪽으로. 그럼 플러스 4k이고 이쪽이 큰 쪽이고요. 5가 되네요. 플러스 4, 1이니까. k는 4분의 5보다는 큰 값인데 이때 최소의 정수. 4분의 5보다 큰 최소의 정수는 당연히 b라고 하자 그랬는데 2가 되는 거겠네. 그래서 2를 더해달래요. 이 값과 이 값을 더해달라고 얘기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고요. 그죠? 계산이 좀 있어서 13번을 볼게.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랬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차함수를 우리가 그리면 다음같이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차함수가 이렇게 이차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합은 20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 왜냐면 F는 알파일 때 0 되는 거고 베타일 때 0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라는 숫자가 들어가 0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간혹 이렇게 식을 써줄 때가 있어요. 그럼 요 2x 플러스 3이 몇이 돼야 되냐면 2x 플러스 3이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돼야 이 식은 0이 되는 거예요. 함수 f는 이 값일 때 0 되기 때문에 그때 여기 x가 알파 이 식이 알파 베타가 돼야 되니까 그때 x가 얘의 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은 따로따로 안 하고 그냥 정리하면 알파 빼기 3이 되거나 베타 빼기 3이 돼야 되고 이때 이 식의 근은 알파보다는 요렇게 돼야 되는 거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3, 2분의 베타 마이너스 3. 얘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 라는 건 얘하고 얘를 더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하고 얘를 더해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하면 되지. 두 근의 합은. 그래서 요 근을 알파 프라임이라 하고 얘를 베타 프라임이라고 이름을 붙일게. 그러면 x의 알파 프라임 플러스 베타 프라임은 2분의 이거 두 개 더하면 되잖아요. 알파 마이너스 3, 베타 마이너스 3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원래 20이라고 그랬거든. 알파 더하기 베타가. 그럼 여기 20이 들어가면 2분의 14가 되잖아. 당연히 몇이어야 돼? 7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 3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14번으로 한번 가볼게. 두 허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제 보니까 0 되는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쌤이 3일 때 0 되는 거 같던데 한번 볼게. 3 집어넣어 보면 27, 4, 9, 36, 4, 32, 빼기 3, 39, 마이너스 39, 0 되는 거 맞죠? 자, 3 되는데 0 되는 걸 확인했으니 조리처법으로 식을 간단히 한번 해봅시다. 예, 이상한 침묵이 똑바로 그리려다 보니까 자꾸 침묵이 흐릅니다. 1, 마이너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아까 3일 때 0 됐었죠? 1, 3, 마이너스 1, 또르릉, 마이너스 3, 1, 또 3, 0 됐습니다. 그럼 식은 x 마이너스 3에 x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오, 이게 뭐야? 너무 익숙한 내용이 나오죠? 맨날 오메가 했던, 그지? 오메불망 오메가 또 나왔어요. 따라서 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 하자. 여기 있는 거지. 아, 얘 허근이 알파 베타, 얘 근이 알파 베타구나. 허근이에요. 그러면 항상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가급적이면 막 시간에 쫓기고 그러지 않는 한은 이게 뭐 당연히 여러분 x 플러스 1을 곱해서 x의 3승 플러스 1이 0이 되고 x의 3승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까지 알 수 있잖아. 그러므로 그죠? 이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선생님 생각해서 지우고요. 자, 바로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게 된 게 알파의 3승의 몇이야? 마이너스 1이고 베타의 3승도 마이너스 1이고 자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 알파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0 되고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0 되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 1이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 1이 되고 이 정도는 기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기억을 해준 상태에서 지울 건 아니고요. 너무 커서 약간 옮겨 놓을게요. 여기다 옮겨야겠다. 됐어요. 정신없다. 다시 여기다 놔둘게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알파의 백승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 알파의 백승은 얼마나 좋아? 3승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 보기엔 알파의 3승에서 333승 하면 999승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 알파를 곱한 값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의 홀수승이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베타의 999승은 뭐가 되냐 이거지. 베타의 3승이 333승이잖아. 베타의 3승도 뭐 힘이 있어요?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주어진 식은 얘는 마이너스 알파로 얘는 마이너스 1로 하는 거니까 보기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었지. 15번.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되게 많이 잔소리 했었죠. 합곱이 나오는 대칭식의 경우에 자꾸 y는 해서 이거 집어넣고 계산하지 말고 근을 x와 y를 요 x 합과 우리가 보통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알파 곱하기 베타를 이렇게 알려줬어. 뭐라고 알려줬어?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t 곱하기 알파 베타 이퀄 제로의 근이 알파와 베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도 마찬가지지. 선생님은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식을 보니까 합은 x 더하기 y는 a-1인데 곱은 뭐가 된다? 4분의 a 제곱 플러스 2a-5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아지지. t의 제곱 마이너스 a-1t 플러스 두근의 곱 4분의 a제곱 플러스 2a-5인데 얘가 0이 된 거죠. 근데 얘가 실근을 가는데
실근을 간다면 2차 방정식에서 생각할 거 딱 그거밖에 없잖아. 판별식. 자, 판별식 때려봅시다. 판별식은 a-1의 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그래서 뒤에 c를 쓰니까 이건 뭐야?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5죠? 실근을 갖는다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4 지우고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나올 테고 이쪽은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5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a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4a 나오고요. 1하고 5니까 6이 되네. 따라서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6이고 a는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면서 4분의 6, 2분의 3보다 적거나 같다. 보기 2번이 정답이 되는 게 15번이었구나. 15번까지 풀이를 해드렸고요. 16번을 같이 볼게요. 16번 특히 중위권 학생들이 이런 문제들 보면 정신을 못 차려요. 왜냐면 인수분해 못 하거든. 항상 인수분해 하실 때 뭐 약간의 요령이긴 한데 우선 이제 0이 되는 값을 찾아줘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는 뭐 숫자를 집어넣었을 경우에 0이 되는 걸 찾으려면 조금 불편한 값들이 있지. 뭐냐면 요 2K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K인데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2K가 없어질까? X에다가 왜 자꾸 움직이니?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그죠? 여기다 2를 탁 집어넣으면 2K가 돼서 마이너스 K 없어지잖아. 그럼 2일 때 0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X에다 2 집어넣습니다. 2 집어넣으면 8이고요. 2 집어넣으면 4, 3, 10이고요. 2 집어넣었더니 2K 플러스 4고요. 이거 마이너스 2K 있고요. 그럼 이렇게 없어지고 0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조리제법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같이 조리제법 해보려고. 짜잔. 3창 1, 2창 마이너스 3, 1창 k 플러스 2 상수항 마이너스 2k이고요. x가 2일 때 0 됐었죠. 1 집어넣고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k 2k 따라서 0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x-2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세근이 양수래. 그러면 얘는 양수잖아요. 여기는 x가 2가 나오니까.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가 나오는데 이 알파 베타가 양수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세근이 양수,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이 양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두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고 두근의 곱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지. 두근이 모두 다 음수다. 그러면 어떻게 돼? 얘 똑같고요. 두근이 음수니까 0보다 적고 두근의 곱은 음수끼리 곱했으니까 0보다 크죠.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이거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이것만 해. 두근의 곱이 0보다 적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기본적인 내용은 좀 설명해 드렸고요. 지금 필요한 거는 두 근이 모두 다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하고 얘가 둘 다 양수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요 세 조건의 부등식을 계산해야 된다. 이 2차 식을 이용하여 이런 얘기죠. 자, 드디어 쌤은 풀어보겠습니다. 1번 판별식은요. 1-4K가 됐는데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K는 4분의 1보다 적거나 같게 되고요. 두 번째, 두근의 합을 봤죠? 두근의 합은 1이에요. 0보다 크니까 조건에 맞아요. 끄덕끄덕. 세 번째, 두근의 곱은요. A분의 C K예요. K는 0보다 커야 된대요.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은 0보다 큰 이놈의 K가 4분의 1보다는 어때야 돼? 적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번.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16번 해드렸고요. 17번으로 갈게요. 17번은 학생들은 대부분 이거 치환해야겠네. 뭐로? x 플러스 2x 플러스 3을 t로 치환해야지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x에 관한 식이 t에 관한 식이 돼서 ft라고 할게.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 그러면 이제 t 마이너스 1의 제곱 1 더해주고 1 빼주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되는구나. 이렇게 돼서 뭐 최소값 구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5 그냥 바로 쓰시거든요. 정말 미련 곰탱이 같은 짓이야. 왜? 여기 x값의 범위는 괜히 구해줬겠어. 그럼 x값의 범위를 구해줬다는 건 t값의 범위를 얘를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문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t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x 플러스 2x 플러스 3이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어 봐봐. 뭐 어렵지도 않네. 1제곱 플러스 2가 되니까. 그럼 얘를 그려보면 항상 그림을 좀 그리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선생님은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요. 잠깐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졌을 것이고, 그지? 그 다음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갈 것이고, 너무 이쁘게 잘 안 그리셔도 돼요. 다시 그릴게. 자, 근데 이제 선생님 분이 여기가 몇이야? x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런데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잖아. 그럼 마이너스 2는 한 칸 떨어져 있네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은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최소는 요 값이니까 2라는 건 알고 있게 됐고 최대는 1일 때의 값이잖아. 그럼 얘가 1, 몇이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1, 2, 6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t는 여기가 2거든요. 여기 2잖아. 마이너스 1일 때. 요 범위에서 요 그래프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동안에 최소는 6이, 최대는 여기.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t가 6보다 적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선생님하고 요건 이제 다 해놨으니까 얘는 너는 저리가 쪼르륵. 자, 그러고 나서 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얘 그래프 또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그렸고요. 물론 얘는 t축 밑에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밑에 그려? 굳이 그릴 필요가 있나? 그냥 기준만 잡을게. 기준을 잡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얘가 위에 있다는 얘기 아니야. 기준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몇이냐면 1이거든요. 근데 t의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 그랬더니 t의 값이 아까 여기서 2부터 6까지래. 그러면 이거 다 보는 게 아니고 2일 때 얘부터 6일 때 얘까지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럼 제일 밑이 어디야? 이거잖아. 이게 최소를 가질 것이고 제일 위가 여기잖아. 최대를 가질 것이구나. 그죠? 그래서 2를 집어넣죠. t에다 최소부터 구해볼게. 2를 집어넣었더니 다시 할까? 최소는 2일 때의 값이다. 2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하네요. 최대는 몇일 때야? 6일 때죠. 6들은 5, 25. 25에서 25에서 5를 빼니까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의 합은 16이 되는 거야.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최대와 최소의 합은 16. 영어가 되네. 18번 같이 보겠습니다. 18번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대. 또 k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2k가 돼 있는데 2k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한번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볼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 되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4가 돼서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었어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30. 2k 마이너스 6 이렇게 됐네요. 0 되나요? 플러스 2k 마이너스 k 없어지고요. 요 22, 0 되는 거 맞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조리제법을 하시면 될 것 같아.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조리제법을 해봅시다. 얘가 1, 마이너스 4, k 마이너스 15, 2k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마이너스 1 때 0 됐었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12, k 마이너스 3 이렇게 내려오네. 그러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6 0이 되는 게 맞죠. 따라서 이제 알게 된 게 x 플러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3 이렇게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1보다 작은 한 근과, 근데 여기서는 1보다 작은 근이 되네. 얘는 여기 x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럼 1보다 큰 두 근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는데, 그러면 얘가 여기서 0 되는 게 알파와 베타면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근을 가는 건데, 얘는 1보다 작고 얘가 1보다 큰 거구나. 그죠? 즉 얘는 게임 끝났고 요것만 볼까요? 요식을 보면 얘가 1보다 큰 2차 방정식인 근을 가는 거야. 이 근이 1보다 큰 근을 갖는 거야. 아, 그래.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럼 얘는 원래 그림을 그리면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x축이 지나갔고요. 여기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그러고요. 이 두 근은 1보다 크다는 거예요. 아, 그럼 1이 이쪽에 있어야겠네. 아, 그러면 이게 뭐야? 근의 분리, 근의 위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선생님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판별식, 두 번째 대칭축, 세 번째 함수값. 그죠?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으로 범위 구하는 것들이죠.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판대함. 자, 수업 시간에도 강제로 막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뭐 기억을 못 하시는 놀라운 분들이 많죠. 자, 먼저 판별식부터 구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판별식, 이 식의 판별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 서로 다른 두 실근 4분의 d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9 마이너스 ac 그랬습니다.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k 적은 쪽으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12, k는 12보다 적네. 두 번째 대칭축, 대칭축은 두근의 합을 2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면 두근의 합이 6이니까 2로 나누면 3. 그럼 여기가 대칭축인데 여기가 3이잖아. 그러면 1보다 큰 게 맞죠. k가 없네. 없어도 어때요? 우선 조건에 맞으니까 두 근이 1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얘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라는 거지. 세 번째 함수값인데 이건 그림을 그려서 보시면 함수값 당연히 이때 y값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지.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따라서 우리는 1일 때 함수값을 구하는 겁니다. 요 식에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6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 됐고요. 이 값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k는 8보다 커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 모든 경우를 종합을 하면 k라고 하는 값은 어때야 돼? 8보다 커야죠. 하지만 12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 k는 정수래요. 그럼 k는 9, 10, 11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30 맞네요. 90, 11이니까 30.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이었구나. 그래서 18번까지 선생님하고 문제 풀이해드렸고요. 19번부터 25번까지 문제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진적고등학교 서술형 문제 20년도인가 19년도인가 서술형 문제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과천여고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어. 근데 그땐 서술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 어려웠죠. 자, 하여간에 19번 문제 같이 풀어보는데 먼저 이차 함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 하자. y축과 x가 0일 때 만날 테니까 4가 되는 거죠. x축과 만나는 점. 그럼 이 식은 선생님하고 이제 잠깐 보시면 인수분해가 돼요. 이 식은 쏘리.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해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x-4, x-1이 되니까 1과 4에서 x축하고 만나거든요. 그래서 얘를 나름 이쁘게 그리면
칸이 좁아서 선생님 좀 크게 확대해서 쓰는데 이해를 하셔요. 이렇게 그려졌을 것이고 여기에 x축이 있고요. x축 쓰지 말걸. x축이 있고 여기에 y축이 있게 되는 거죠. y축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포인트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때가 4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4가 되는 겁니다. 4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갔으면 좋았을 걸, 그지? 할만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그래프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가 A라는 거예요. 여기가 A. 여기 이렇게 쓸까? 여기가 뭐냐면 B고 여기가 C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 그래프의 점을 따라서 A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떤 점이 있는 거야. 움직이는 점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 움직이는 점이 여기서부터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서부터 룰루루랄라 룰루루랄라 룰 에이씨 다시 룰루루랄라 룰루루랄라 해서 얘가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내용을 보니까 A에서 시작해서 점 B를 거쳐 C까지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파랗게 선생님이 색칠을 해놓은 얘가 이 점이 움직이는 데예요. 그때 이 움직이는 점 중에서 x좌표, y좌표 더해가지고 보다 10을 더했을 때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온 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해주는 게 좋냐면 결국에 이게 x좌표고요. 이게 y좌표거든요. 그럼 선생님하고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잡을게. K라 놔야 될 것 같아. K라 놓고 A 대신에 X, B 대신에 Y를 쓸게요. 서술형이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서술형은 A, B 쓰시고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Y는 뭐가 되나 그랬더니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10이 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되잖아. 그럼 우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 상황에서 움직여 보면 사실 요 플러스하고 여기를 지날 때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거든.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야. 이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때 K가 뭐냐면 요 K-10 Y절편이니까 이때가 최대가 될 거고요.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 접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지? 이때가 y값 그러니까 y절편이 최소가 될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최대는 4구나라는 걸 이 문제에서 쉽게 알 수 있고요. 최대는 k-10이 4일 때구나. 그래서 이때 k는 14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얘가 접할 때요. 어디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10과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는 거야.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얘니까 대입을 해서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됐고 여기가 k 14 마이너스 k가 된 거야. 그렇게 되네. 이때가 최소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완전제곱식,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는 완전제곱식이라는 얘기니까 얘가 4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판별식 구하지 않아도 이 값이 최소값은 14-k가 4여야 되는 거지. 이때 k는 몇이어야 돼? 10이어야 되는구나. 그죠? 이때 k는 10이어야 되는 거죠. 이때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을 계산해라 라고 했네. 잠깐만요. 벌써 최대값 k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왜냐면 이 식의 최대 최소니까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미안합니다.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k의 최대가 될 때 k 값이 요 상황이고 최소가 될 때 k 값이 요 상황이어서 이때 최대 최소는 얘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어요. 둘을 합하면 24, 보기 3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지. 19번 정리해 드렸고요. 20번으로 갈게. 두 이차함수 fx와 gx가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fx는 1에서 최소값 2를 갖는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fx는 a 곱하기 x-1의 제곱 플러스 2 단 a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gx는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4를 갖는다고 하니까 gx는 b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가 되겠네. 이때 b는 음수여야 돼요. 단 b는 음수. 그래서 fx하고 gx를 더했더니 fx와 플러스 gx를 더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더하니까 뭐 ax의 제곱하고 bx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bx의 제곱일 텐데 얘가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0이라고 얘기한 걸 보아서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돼야 돼서 a와 b와의 합이 0보다 크다 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치? 자, 가나다를 다 정리해서 풀어봤더니 이 정도의 내용이 나왔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fx하고 gx를 한번 더해서 정계한식과 얘를 계수 비교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죠?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아직 뭐 어떤 식을 암기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요. 2일대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아니다. 자, fx 더해볼게. 칸이 좀 좁아서 선생님 여기다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fx, gx 좀 보이게끔 하고 fx 플러스 gx를 해보면 여기는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가 나오는데 그냥 가로치지 말자. 가로 안 쳐도 될 것 같죠? 플러스 a 플러스 2가 되네요. 그죠? 아니 전체에 가로치려고. 얘는 b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b 플러스 4가 되겠네. 그래서 최종 정리하면 a 플러스 b x의 제곱 플러스 1창이 그냥 이렇게 쓸게. 마이너스 a 플러스 2bx a 더하기 b 더하기 6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얘를 정리했을 경우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얘를 전개하면 잠깐 a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요 식은 잠깐요. 여기다 그냥 올려놓을게요.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 우선 x제곱 나오니까 a 플러스 b x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a 플러스 b x 9가 나오니까 9 곱하기 a 플러스 b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구나. 계수 비교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6 곱하기 a 플러스 b는 얘거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b와 같아야 된대요.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3 곱하기 a 플러스 b가 a 마이너스 b다 라는 거 하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을 비교해 볼게요. 요거죠. 자, 상수항은 9 곱하기 a 플러스 b가 10을 빼면 얘가 a 플러스 b 플러스 6과 같대요. 그럼 a 플러스 b가 넘어가면 8 곱하기 a 플러스 b가 되고 얘가 16이 되니까 a 플러스 b가 2가 되는군요. 그러면 a 마이너스 b는 6이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두 식을 더하면 a는 4가 돼야 되고요. 2a가 8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그죠? b는 마이너스 2. 다 구했네. 그래서 이제 식을 완성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fx는
fx보다 쓸게요. fx는 a가 4니까 4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고 g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죠. 그래서 feg는 2 들어가면 6 되고요. 2 들어가면 3, 9, 9, 28, 14가 되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8이 정답이 되겠네. 그지? 그래서 보기 3번, 20번의 정답은 보기 3번이었다. 자, 이제 네 문제가 남았는데 다른 것보다도 시간 안에 풀기가 조금 계산들이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 최고차이 계수가 1인투 2차식 fx, gx에 대하여 다음 식이 같대요. 그럼 여기 f3이 x-3이 있는데 이 식이 같으려면 gx가 x-3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식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거든. 여기에 x-2가 있어요. 그럼 여기 fx가 여기엔 x-2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fx가 x-2를 갖고 있어야 돼. 아, 그렇다면 우선은 우리는 이렇게 된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어떤 식이 있을 거고요. 여기 x-2가 있는데 여기 x-3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 어떤 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식은 같은 식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래서 여기다 x-k 쓰면 될 것 같아. 그지?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fx는 얘죠? gx는 얘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 값을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fx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죠. 이건 웬일이래요? 띠딩.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게.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됐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근데 마이너스 3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1이어야 되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1이어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알게 됐지. 그래서 우린 gx를 완성했어요. 어떻게? x 마이너스 3에 k가 마이너스 2니까 x 플러스 2가 됐고요. g2일 때의 값은 2 들어가면 마이너스 1, 2 들어가면 4,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구나. 자, 23번으로 가볼게. 23번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라고 얘기했는데요. 당연히 보통 이제 요 경우를 치환하겠지. 그러면 이제 x제곱 플러스 x를 쓰면 이제 t로 치환하고 식을 써보니까 t-1, t 플러스 4, 마이너스 6은 0. 그래서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10이 됐죠. t 플러스 5하고 t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따라서 t를 대입해주면 x 플러스 x 플러스 5에 x 플러스 x 마이너스 2죠. 뭐 따로 계산해 보셔도 좋고요. 얘는 실근을 갖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이 식에서 나오는 거죠. 아, 여기서 허근을 가질 테니까. 그러면 이제 선생님 보기에 얘가 실계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얘 근이 알파 베타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보기에는 얘 근은 알파하고 바알파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또는 베타하고 바베타구나. 이게 둘이 똑같은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알게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 근이 알파하고 베타다라고 하면 베타는 알파의 켤레복소수고 알파는 베타의 켤레복소수였던 거야. 두 근의 곱이 5거든요. 알파 입장에서 보면 알파, 바알파가 5란 얘기고 베타 입장에서 보면 얘가 알파가 바베타였던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얘도 5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 이렇게 나온 거지. 24번으로 가볼게. 물론 이제 범위에 따라서 절대값을 풀고 나오고 하는 부분의 문제를 구해주셔도 좋지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추천해드리는 거는 얘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만났다.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났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3에
4의 절대값을 그려주시고요.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움직임을 잠깐 보시면 되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는 절대값의 그래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여러분 입장에서 그냥 그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 근데 얘가 바로 뭐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거든. 근데 절대값을 붙이려면 음수가 없어져야 되잖아. 음수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수 부분이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4는 절대값 붙이면 플러스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는 절대값 붙이면 플러스 2가 되고 하듯이 얘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 붙여서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볼 때 절대값의 그래프 중에 이 그래프 부분이 있죠. 이 그래프.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의 반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함수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였던 거야.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전체적인 절대값의 그래프는 그렸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값의 그래프는 이거가 되는 거죠. 0보다 크면 그대로.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있죠. 선생님 표시하는 이 부분은 어떤 그래프를 그린 거냐? y는 x제곱 마이너스 4를 그렸고요. 0보다 적으면 마이너스 9 붙여서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그린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져서 그냥 싹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지우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지우고 다시. 자, 설명은 됐죠. 자, 그래서 지우고요.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리고 문제를 찬찬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 알았으니까 조금 칸을 좁혀서 협조 안 해주네. 자, 그려볼게. 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고요. x축 약간 수선. 자, 이 그래프는 이렇게 왔다가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가 0 되는 건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가 될 테니까 얘가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가 됐다. 그럼 이 직선을 움직여야 되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움직였어요. 선생님 좀 비스듬하게 움직일게요. 그래프를 다 그리기가 어려워가지고.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 여기 접할 때 두 점, 세 점 만났네. 그 밑으로 지나가면 선생님이 지우긴 지울 건데 요거 지나가면 여기 밑으로 지나가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점에서 만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요 밑으로 지나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고요. 좀만 더 밑으로 내려볼게요. 요 경우죠. 요 경우도 지금 여기 한 점, 두 점, 세 점 이렇게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요 두 가지 경우를 구해가지고 모든 실수 K값의 곱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첫 번째 경우하고 두 번째 경우로 나누어서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로 나누어서 구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우는 접할 때거든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지만 이렇게 위로 볼록 올라간 경우는 이걸 그대로 한 게 아니고 y는 마이너스 x고 플러스 4를 그린 거죠. 원래는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을 위로 이렇게 대칭시켜 버린 거니까 얘하고 얘가 어떻게 됐다, 한 점에서 만났다 라고 하는 게 1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와 같아야 되는데 그 같은 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x제곱 잠깐만요. k인데 왜 4라고 썼을까? 이게 지금 잘못 썼죠, 선생님? 이거 k예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4 이퀄 0.
얘가 근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 판별식은 1-4ac 그랬으니까 얘죠.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4k가 16, 17이 되나요? k는 4분의 17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k값 하나 나왔어요. 자, 칸이 뒤지게 좁은 관계로 선생님은 이쪽은 또 쓰기도 어렵네. 2번이라고 하고 2번은 좀 짧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2점 지날 때거든. 2,0을 누가? 얘가 지금 보이시는 요 직선의 식이 2,0을 지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쓸게. 요 직선식이 2,0을 지날 때. 그래서 이제 우리는 2,0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어디다? 여기다. 뿅 집어넣으면 y는 0이고 x는 x는 2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 k는 몇이 됐어? 2 이렇게 나온 거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건 얘하고 얘의 곱을 계산하라고 그러는 거네요. 그럼 곱은 뭐가 돼? 2분의 17이 정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의 정답은 2분의 17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는구나.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ABC. 세 실수 ABC에 대하여 x의 3승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1-i는 3차 방정식의 근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수인 근을 갖기 때문에 뭐 1-i를 근으로 가졌다면 1 플러스 i를 근으로 가질 거리고 뭐 알파라는 근이 하나 더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fx는 선생님 보기에는 x의 3승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지만 얘는 x제곱 요 두 근의 합 2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두 근의 곱 2죠. 플러스 2 x 마이너스 알파 같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1일 때 나머지가 4다 라고 했으니까 1 집어넣어 보는 거죠. 1 집어넣으면 사실은 이 문제는 잘못 나온 문제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는 의도하고 좀 다른 거지. 여기서 아마 선생님은 이걸까지 구해라 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나만 갖고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었죠. 그래서 요게 별로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1, A, B, C가 4다 그러니까 A, B, C 합은 당연히 몇이어야 돼? 3이어야 되겠지. 그런데 공부니까 혹시 요걸 조금 더 활용해서 어떤 문제를 낼 수도 있어서 요 1일 때 값 4인 걸 이용해서 알파 값도 구해줄 수 있었겠지. 그래서 이제 문제 구하는 방법이 또 있다. 오늘은 생략. 오늘 선생님하고는 25번까지 문제 풀이해 드렸고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1시간 12분이 넘게 걸리네. 자, 천천히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고요. 문제가 실제로 여러분이 직접 풀 때는 선생님 같이 이렇게 완벽하게 알지 않으면 시간 안에 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긴장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문제 하나하나 중요한 문제들이 많으니까 잘 공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